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강소육성 1팀을 맡고 있는 안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2021년도 기준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개요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21년에 저희가 추진할 강소특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소특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소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구 내에는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이 서로 연구개발을 하고 기술 이전, 그리고 사업화, 재투자를 거쳐서 선순환되는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육성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구의 육성을 통해서 국가 기술 혁신과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게 강소특구 또 연구개발특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정부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출연연 그리고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기업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개발특구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덕연구단지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1970년대에 대덕연구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각각 출연연들 또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별도로 법을 제정을 하면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첫 탄생을 했고, 이어서 광역특구, 대구인, 대구, 광주, 부산, 전북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총 6개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강소특구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우선은 광역특구에 대해서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떤 거를 특화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대덕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대전 유성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융합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북특구 같은 경우는 농생명 부분,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빛과 문화로 번영하는 혁신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총 대구, 부산까지 해서 5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총 기업 수는 5,800개 정도의 기업이 현재 입주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소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특구와는 좀 다르게 우수한 기술혁신기관이라는 연구기관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기관 중심으로 연구와 산업이 복합된 하나의 소규모의 그런 집약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구마다 이제 배후 공간 기준으로 해서 약 2제곱킬로미터, 약 60만 평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을 강소특구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소규모 공간이다 보니까 집약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해당 우수 핵심 기관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강소특구가 이제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차 강소특구는 2019년에 지정이 됐고요. 지정된 거를 잠깐 보시면, 우선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에 지금 한양대 에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강소특구가 1차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는 충북의 청주는 충북대학교, 그 다음에 포항의 포스텍 중심으로 해서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경남 지역으로는 총 3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김해 인제대학교가 기술혁신기관으로서 의생명의료기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경남 창원에는 전기연구원이 지능전기 기반으로 한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의 진주는 경상대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 분야 소재로 특화 분야로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0년도 기준에 이제 신규 특구가 또 강소 특구가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울 홍릉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키스트하고 고대, 경희대가 기술혁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화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시면 충남 천안 아산 지역은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특화 분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경북 구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북 군산, 전남 나주, 그 다음에 울산의 울주까지 해서 20년도 지정된 특구도 총 6개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소 특구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구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연구소 기업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구 내에 본사를 소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구법에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과기부에서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지 유형의 그런 설립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견기업이나 좀 역량 있는 기업들은 이제 자회사를 설립해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합작투자형으로 합작투자형으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원 창업 같은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가 신규 창업형으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거나 기존 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업 전환형으로 해서 이제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법인세 같은 경우에 3년간 100%를 면제를 해주고요.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면제를 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각각 특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조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소 기업이 이제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연구소 기업을 이제 원하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서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기업하고 매칭이 된 경우에 그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서 연구소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기관인 공공연구기관과 수요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되고 가치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출자를 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그런 가치 평가를 받고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기에 앞서서 연구소 기업에 대한 이제 요건 검토를 하시고 그 요건 검토는 이제 저희 특구재단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연구소 기업 요건검토위원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검토는 저희 특구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이후에 과기부에서 최종 연구소 기업 등록을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소 기업에 대한 이제 성공 사례로 저희가 이제 하나 꼽는 게 있는데요. 연구소 기업 1호입니다. 콜마 B&H라고 해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일정 기술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한국 콜마에서 자금과 그다음에 경영 능력을 좀 결합을 해서 약 10억 원의 자본으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견기업이 신규 사업을 진출을 희망을 하는 경우에 그 공공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화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콜마 B&H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구소 기업으로서의 저희 특구 R&D 사업을 통해서 R&D 자금도 지원을 받으셨고 또 연구소 기업으로서의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성장을 해서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시총 1조 원 이상의 아주 괜찮은 기업으로, 좋은 기업으로 성장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20년도 매출을 보면 약 매출도 6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종업원 수도 4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갖고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거에 근거가 되는 그 부분은 이제 연구소 기업이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을 좀 이전을 받아서 좋은 사례로서 안정적인 기업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소 기업 성공에 이제 대한 부분이 각각 기업과 연구소
그러니까 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자 측면으로 좀 살펴보면요. 공공연구기관은 이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년도 정도에 지분을 매각을 해서 뭐 약 900억 이상의 지금 지분 매각 비용을 이제 수입으로서 엑시트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측면에서는 기업이 이제 신사업 진출을 할 때 공공연구원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측면에서는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당 뭐 기술 이전 보상금 같은 경우 최대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정도 이제 뭐 몇십억 단위의 지금 현재 기술 이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도 연구개발 특구에만 있는 이제 새로운 제도로서 첨단 기술 분야의 일정한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을 이제 경쟁력 있도록 이렇게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에 대한 그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정 요건 같은 경우에는 특구 내에 입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뭐 회사 등이 특구 내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기업이라고 하면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일정한 요건을 또 갖추셔야 합니다.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산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 기술 제품,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산자부에서 별도로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약 20% 이상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매출로서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총 매출액에서 또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요거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약 3%에서 5% 사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소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도 취득세도 면제, 재산세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는 각각 시도 감면 조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기업 같은 경우도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저희 특구재단에서 별도의 서류 검토를 통해서 자격 심사를 하고 이후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과기부로 지정 승인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과기부에서 최종 첨단 기술 기업으로 지정 등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라고 해서 신청 대상은 특구 내에 소재하면서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 공공연구기관이 중심으로 돼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이런 연구소 기업이나 또는 저희 이제 R&D 과제를 같이 이제 수행하는 그런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들이 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연구개발 특구 이제 실증 특례 신청은 올해 수요 발굴을 해서 내년 정도에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실증 특례로 지정이 되면 완화한 규제로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간단하게 특구에 대한 대표적인 제도는 설명을 드렸고요. 강소특구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특구별로 기술핵심기관이라고 해서 우수 거점기관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수 거점기관들이 각각 기술핵심기관이 이제 특화수단을 활용을 해서 사업화 후보를 발굴한다든지 매칭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특화 기업의 성장 지원을 지역에 맞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특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단으로서 기술가치평가, 그리고 기술 사업화 지원하는 R&D 지원, 그다음에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 등과 같은 특구에서 기존의 고유의 그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아이디어부터 창업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런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강서특구 육성 사업의 전체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고요. 저희가 연구소 기업, 첨단 기술 기업 제도 등 또는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기업들을 아이디어 단계부터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각각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이제 고유 사업인데요. 공통사 수단으로서의 사업으로서 특구 내에 있는 이제 기업이나 특구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 있는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제품화, 양산화를 지원하는 그런 과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특구 내나 특구 외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이나 출자를 받아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12개 강서특구 내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서는 A하고 B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구 내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기업은 C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특구 내 기관, 공공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광역특구와 12개의 강서특구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연간 2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6월에 이제 2차 공고가 나가서 신규로 저희가 추가로 과제를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이제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구 내 이제 투자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스타트업 발굴해서 멘토링하고 컨설팅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들하고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연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소 기업에 설립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공기술에 대한 이제 가치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연구기관에서 신청하는 사항이라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제 하는 것 중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해외에 있는 이제 그런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저희가 특구 내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뭐 해외 전시회라던가 아니면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아래 표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특화 수단이라고 해서 각각 지역마다 있는 기술 핵심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기술 핵심 기관에서 보유한 기술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기술들을 모두 포함해서 강서특구가 속해 있는 이제 뭐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기술을 이제 발굴하는 부분이고요. 기업에서 이제 수요자가 되는 기업에서는 그런 공공기술하고 이제 매칭이 될 수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서로 이제 기술 마케팅을 통해서 기술 매칭을 하고 기술 이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구소 기업의 이제 후보군들을 많이 발굴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 사업화 사업에 해당 후보군도 같이 발굴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구 내에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그 사업 아이템 검증을 통해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술 핵심 기관의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공백 기술 매칭 등 통해서 이제 각각의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 아이템 검증, 그다음에 투자 또는 후속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서특구 특화 성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서특구 내에 있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특구가 속해 있는 지자체 내 특화 분야 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폴리스 사업을 통해서 창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서특구 내에 있는 이제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특화 분야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모두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각각 특구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게끔 되어 있어서 각각 특구별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추려서 지금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각각 특구별로 네트워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술 분야별 아니면 혁신 주체별 네트워크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각 특구에 있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신사업 진출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뭐 상장을 위한 컨설팅을 해준다던가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판로 개척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또는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바이어 발굴부터 이제 뭐 그런 자료 제작까지 다 모든 거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R&D 뭐 이런 과제에서도 물론 해드리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제품 제작이거나 아니면 기능 개선하는 정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분석이나 또는 시험 인증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인허가 관련된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컨설팅을 통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이제 지역마다 공공연구기관들이 다 분포해 있는데, 이런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이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한 이제 공공연구기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뭐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화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강서특구가 속해 있는 지자체의 전체적인 이제 특화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강서특구는 설명을 다 끝났고요. 그래서 앞으로 혁신하고 성장하고 혁신과 성장이 멈추지 않는 강서특구가 되도록 사업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